그동안 여러 국가와 통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뭘 사달라, 미국에 얼마를 투자해달라, 이런 논조만 일관했던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는 배를 오히려 역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야, 이거는 진짜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이 이 회담을 지켜봤었을 때 아마 야, 이거 뭐냐 싶을 정도로, 야, 나 이거 우리 대승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박준호 교수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운명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네, 오늘 저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장면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안건이 저희는 경제, 통상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국가 안보와 외교, 국제적인 평화 무드, 이런 쪽으로 논거가 잡혀버렸습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 대통령과 우리 쪽에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논거가 전개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논거 방식을 정했던 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관세 협상이나 통상 관련한 협상을 했었을 때 우리 쪽에서 그 협상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구사항들이 높아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의 포커스와 여러 가지 논의의 관점을 미국 대통령이 남북의 평화 모드에 기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논조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독려한다든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정치적으로 입지가 없었을 때, 즉 낙선되고 다시 민간인 신부로 돌아갔던 그 기간 동안 한반도에 여러 가지 평화 무드가 더 퇴색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관련돼서 치적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경제와 통상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조금 줄어들게끔 만들었던 큰 요인이, 그게 전 자체가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 또 굉장히 부담되는 게 방위비 협상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함, 대응력, 그걸 통해서 중국에 뭐랄까요,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된 거냐 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먼저 그런 방향타를 글로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라든가 그리고 방위비라든가 이거는 피스메이커 입장에서는 얘기할 주제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금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슈들을 이번에 다 비껴갔고, 특히 이런 전략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아주 독특한 말을 썼었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나름대로 숙청이나 혁명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나라와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비슷한 논조의 발언들을 쏟아내서, 이게 굉장히 저도 라이브로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이거 단단히 뜯어내겠구나, 이거 국익이 많이 훼손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더 논거의 포커스를 다른 데로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회담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세협상이나 통상협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거의 오고 간 것들이 공개적으로 오고 간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 바인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부흥, 이거를 이제 중간에 그나마 경제적인 안건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트럼프 입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단어가 나와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조선소를 세우거나 인수해서 미국 내에서 미국의 군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선업의 부흥에 일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MRO 선박이나 이렇게 미국의 수선을 받은 선박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원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와 기회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조선과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도 뭐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냐면,
한국으로부터 배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국가와 통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뭘 사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물건을 구매해달라, 또 미국에 얼마를 투자해달라, 이런 논조만 일관했던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는 배를 오히려 역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야, 이거는 진짜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이 이 회담을 지켜봤었을 때 아마 야, 이거 뭐냐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굉장히 물론 기쁜 마음이죠. 당혹스러웠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기쁜 마음에 야, 이거 우리 대승인데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는 걸 이제 소셜에 쓴 뒤에 우리 이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좀 궁지에 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네면서 이런 회담의 분위기를 좀 다시 좋은 쪽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랄까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던 회담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방금 다우존스 지수를 언급한 거, 그리고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를 언급한 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식으로 영어를 라임을 섞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충 상상하고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면서 유머러스하고 웃음이 넘치는 정상회담은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의 미국 정상과의 회담 중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단어가 전부 사전에 많이 준비했고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열거했어요. 일단 골프를 언급했고, 피스메이커,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그냥 뒷받침하는 수준이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들을 또 표현했다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번에 에이펙에서 직접 또 한번 만나서 연출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지켜보신다든가 좋아하시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뭔가 유쾌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난 뒤에 슬쩍 발언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홍보 기질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 앞에서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뭐냐 하면서 다시 자신의 어떤 발언으로 그거를 배가해서 증폭해서 얘기하려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힐러리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 한국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또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라는 걸 몇 차례씩 언급하면서 자신은 피스메이커로서 또 역할을 앞으로 더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예전에는 로켓맨이라고 자기도 부르면서 관계가 안 좋았지만 얼마나 좋아졌고 한국의 평화 모드가 잡혔느냐.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에, 저는 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이 자신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티켓이 판매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전반적으로 회담을 굉장히 유쾌하게 이끌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거나 그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주요했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위터에 왜 그런 글들을 올렸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트럼프 고유의 스타일,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사전포석.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 내 유튜버입니다. 미국의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지금 교회가 경제 노사가 당하고 있다든가, 미군 부대가 지금 또 한국 정부가 수색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한국에선 혁명 같은 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비슷한 논조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튜브를 즐겨 보고 즐겨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의 메시지들을 좀 언급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좀 더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보다는 이번에 그렇게 더 정말 원래대로 의도대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다 오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더 이끌어내고 자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 유도했던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미국에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음, 때문에 트럼프도 한국 대통령 입에서 미국에 등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국계 그 학자에게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아니냐. 그리고 평택항과 평택 근처에 있는 미 공군기지가 그 상하이하고 북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이고 미군 부대인데 우리 중국이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제 지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그걸 알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앞서 조선업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나 해군력이 미국에선 가장 중심축에 있어요. 미국은 오른쪽으로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태평양이 있어서 두 대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계 패권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조선업, 그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선업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건조해 줄 수 있는 중국 말고는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자신들의 군함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그걸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한국의 협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I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의 전반에 인공지능화, 무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인화되는 여러 기기들 그리고 통합 솔루션은 당연히 AI 자체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되고 AI가 다 통제하는 시스템일 텐데 그 AI를 연산 처리 제어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고요.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가 본격화됐었을 때 미국 역시도 전력 수급이 지금 불안전하고 추가적으로 인프라망을 더 깔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인 원전 시공 능력,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부재해진 미국이 한국의 현대건설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봤었을 때 한국이란 나라에게 슬쩍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발을 빼서 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 대통령의 또 긍정적인 분위기도 또 본인도 약간 엿본 찰나에 좀 더 친밀감을 더 돈독하게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더 견고한 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행보다. 그래서 트럼프도 얻은 게 많고 우리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관계 설정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요거 빼고는 우리도 크게 얻은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잘한 이제 회담이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지금 한 0.8%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한국 증시는 좀 왜 빠져 있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코인 증시도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코스피 증시가 지금 약간 한 1%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반영됐기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자체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후속 어떤 실무자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된통 후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상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상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증시에는 오히려 왜 호재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증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한국과의 산업에서 언급한 게 이제 조선업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조선, 반도체, 원전이 다 언급되었는 건지 한국이 미국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조선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담 내내 정말 주기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여줘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 증시에서도 조선업 부분은 전반적인 증시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설 투자에 비해서 구매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분명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전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단의 회의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게요. 그 정상회담 이후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세 분의 정책실장님들이 언론 대담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혼자만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의 원전 협력이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도 그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인들 간의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비추어지고 제일 많이 배석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IT 계열의 CEO들이었습니다. 젠순왕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게 또 젠순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TV에서 계속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젠슨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파는 거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인 국가의 세금 아닌 세금 형태로 납부해야 될 돈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 또 막힐지 모른다는 생각들 속에서 뭔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도 아마 조만간 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살짝 떨어져 있고 조선과 반도체, 원전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는 섹터들도 있지만 네. 우리가 올해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한 다음에도 사실 한국 조선이 바로 급등했던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급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개 섹터도 지금 당장은 뭐 조정을 겪든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임기가 4년, 5년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 조선 부분과 반도체 부분에서 나름대로 주가의 흐름을 방향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뭐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요. 우리 한국의 개인은 루머에 사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즉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있었을 때 그게 확정적으로 도장이 찍히거나 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들었다, 그런 루머를 들었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매수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수익을 더 거두는 방식의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호재가 사실로 확인된 뒤에 투자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투자의 적기라고 보지 않고 좀 더 확정적인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분히 수익성이 조금은 더 적다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판단하는 기질이 해외에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뢰감을 확보하는 자리였지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고 가거나 거래 방식이 오고 간 회담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쪽에서는 아직 투자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향후 실무자 협의를 지켜보는 형태로 아마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박주영 교수님과 긴급 속보를 분석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